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고 안과병원인 김안과병원을 찾았습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눈을 잃으면 세상을 잃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초고령 사회를 맞아서 고령자들이 흔히 겪는 눈질환, 그 중에서도 이 눈물이 내려가는 길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 안성형의 최고 전문가 김안과병원의 장재호 원장님이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변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이렇게 손수건으로 자꾸 눈물이 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되게 그런 눈물길 장애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눈물을 흘리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눈물 내려가는 길이 막혀서 눈물이 넘쳐서 닦아야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안구 건조증이죠. 근데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면 눈물이 모자란데 왜 눈물이 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눈물이 모자라면 조그마한 자극에도 또 눈물이 반응을 해서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크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눈꺼풀 수술도 성형외과에서 하듯이 이것도 눈물길 내려가는 것도 다 성형외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성형외과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쉽게 보면 이 펜다 생각나시죠? 네. 펜다를 보면 눈 주위가 이렇게 동그랗게 까매요. 네, 그 부위에 해당되는 건 다 성형외과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펜다안과네. 눈물길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한번 해부학적으로 네, 좀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이해를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 눈물이 흘려서 오실 때 눈물샘이 막혔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요. 네. 눈을 보시면 코가 여기 있고요. 네. 코 있는 쪽이 이쪽이 되는데 눈물이 만들어진 눈물샘은 눈 있는 바깥쪽 오른쪽에 위, 있네요. 위쪽 위 뼈 안쪽에 이렇게 눈물샘이 있어요. 눈물샘에서 눈물이 만들어지면 작은 길을 통해서 눈을 깜빡일 때 전체를 적셔주면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부분이 눈꺼풀에 윗눈꺼풀에도 있고 아랫 눈꺼풀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을 통해서 시작이 돼서 눈꺼풀 속으로 작은 길을 우리가 누소관이라고 하거든요. 두 개가 만난 다음에 눈하고 코에 있는 뼈 속으로 내려가는 길을 우리가 비루관 아니면 코 눈물관이라고 하는데 그 길을 통해서 내려가거든요. 무슨 대기 순환을 하듯이 여기서 나와서 눈 표면을 적시고 그다음에 일로 이렇게 쭉 빠져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정상이죠. 네. 그러면 눈물이 막 그 줄줄 흐르고 아까처럼 막 손수건을 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눈물의 하수구 네. 여기가 막힌 거네요. 네. 부위별로 보면 눈물 구멍 네. 이 부분이 막히거나 네. 작은 눈물길이 또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네. 그 다음에 코로 내려가는 길이 여기가 막히거나 그러면 이게 왜 나이 들어서 막히는 거예요? 왜? 젊었을 땐 멀쩡한데. 원인은 잘 모르는데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눈물길도 막히는 부분이. 예, 그래서 이제 추측하기로는 호르몬이 조금 관여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눈물길 안쪽은 점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염증이 생기면서 점막이 없어지면서 섬유화되면서 막히는 걸로 지금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물길이 막힌 사람들의 일반적인 증상은 뭐예요? 첫 번째는 눈물이 너무 많이 고여서 난 맨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야 살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너무 많이 닦다 보니까 눈을 너무 많이 비벼서 눈이 헌다. 그다음 세 번째는 눈물이 가려서 앞이 잘 안 보인다. 그 정도로? 네, 심하신 분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턱을 올려서 보는 현미경이 있는데 우리가 눈꺼풀 아랫 눈꺼풀에 현미경 확대를 해서 보면 눈물띠라고 있어요. 눈물띠의 높이가 훨씬 차이가 나요. 두 번째는 아까 눈물 구멍이 작은 눈물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식염수가 들어있는 주사 바늘을요. 그 부분을 이제 그 구멍에 넣어서 식염수가 내려가는지 확인을 하고 안 막혀 있으면은 코로 잘 넘어져. 이렇게 넣는 자기 속도하고 나오는 속도를 보면은 대충 알 수 있는 거네요. 어느 정도 좁아졌는지. 그렇죠. 이제 안 막혀 있게 되면 코로 잘 빠져나가고 막혀 있지 않은데 좁아져 있으면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못 들어가고 거꾸로 역류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기본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밀 검사는 이제 특수 방사선 촬영을 해요. 눈물길에다 조영제 같은 걸 조영제를 쏴주는. 그러면 그 눈물길의 모양이 그 그대로 나오죠. 내경이 보여요. 내경이. 예, 굵기라든지 모양이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막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좁아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좁아져 있는 경우는 눈물길은 보이는데 정상보다 이렇게 조금 굵기가 좀 가늘게 보일 거고요. 막혀 있으신 분들은 아까 작은 눈물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잘 들어가는데 코로나라는 게 막혀 있는 게 이게 어디가 지금 정체 구간인지 확인되죠. 고속도로인지 뭐 갓길인지 옆으로 들어오는 길이 좁아진 건지 다 그걸 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을 거군요.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눈물길이 막혔다. 그러면 이제 이걸 뚫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코로 내려가는 이 부위가 막혔다. 이러면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이 좁아져 있으면 이 눈물길을 살리기 위해서 눈 쪽에서 이 눈물길을 따라서 실리콘관을 집어넣어요.
보통 한 6개월 유지를 하거든요. 6개월 동안 그 관이 들어가서 이 부분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 왠지 이물감이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실리콘 관의 두께가 보통 우리가 0.64mm, 이제 두 개가 들어가니까 한 1mm가 조금 넘겠죠. 만약 이 부분이 막혀 있으면 뼈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원상복구를 하기 어렵기 네, 때문에 이 눈물 주머니 근처에서 뼈를 뚫어서 눈물길을 새로 만들어주는 우회 도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위에 말씀하신 정확합니다. 새로 빠져나간 길을 만들어주는데 그 부분이 예전에는 이제 눈 바깥 쪽에서 피부를 째서 들어가는데 요즘은 코내시경이 있거든요. 거꾸로 밑에서 올라가지고 코내시경을 가지고 코 속에서 이게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야, 이거 뭐 간단한 게 아니라 안성형에서 굉장히 고난도 수술 같은데 이거. 만약에 여기 좁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막혀 있지 않으면 이제 이 작은 길을 뚫는 특수 침이 있어요. 그 침을 가지고 좀 넓히거나 뚫어서 실리콘 관을 또 넣어놓는 거죠.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요 부에도 네, 마찬가지로 똑같이 실리콘 관을. 요 시술 자체는 몇 분 걸립니까? 실리콘 관만 넣는 경우는 수술 자체는 뭐 한 5분, 10분. 5분, 10분. 코에서 내시경을 뚫고 하는 거는 꽤 오래 걸려요. 그 수술도 뭐 한 30분 내외거든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눈물길이 막히는 게 아니라 네. 안구 건조증 있을 때도 눈물을 많이 흘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필요한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네. 눈물이 모자라니까 조그마한 자극에도 자극이 돼서 눈물이 더 심하게 나는 경우거든요. 그걸 우리가 전체를 이제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는데 네. 아까 보여드렸던 눈물샘이 사실은 눈물을 만드는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네. 눈물이 좀 다수돼 보여도 눈물 안에 성분 세 가지나 있어요. 물이 대부분이긴 하고요. 그 안에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모자라면 우리가 안구 안구 건조증. 건조증. 네. 그럼 그 각자 개인의 눈물의 조성을 검사할 수 있나요? 퍼센트를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눈물의 두께가 있거든요. 네. 그 눈물의 두께를 검사할 수 있는 그 진단 기구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검사를 하시면 돼요. 그거는 아주 무조건 해야 될 전제 검사네. 예를 들면 보통 눈이 뻑뻑하다고 그냥 약국 가서 인공 눈물 사가지고 이렇게 넣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 내가 지방이 모자란데 네. 괜히 뭐 맹물만 넣어서는 아무 그건 해결이 안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단순하게 이제 건조증이 있는데 눈물약을 넣어봤더니 크게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한번 오셔가지고 정확한 검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맞춤 처방도 해주나요? 네, 건조증이 있을 때는 항상 단계별로 치료를 해요. 그러면 이분의 그 눈물 조성과 그 건조증 원인에 따라서 개별 처방을 해서 쓰게 하는군요. 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눈물길 폐쇄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얘기, 중요한 얘기, 장지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기왕과 병원이 함께합니다.